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382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각종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이 목소리만 담은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되니까요. 편안하게 목소리만 듣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다양한 숨겨진 영상들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저희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요 혹은 별점 5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생방송으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보이스 온리 버전으로 들어주시는 민티런 멤버십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에 중간에 이제 한글날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쉬었죠. 자, 그래도 오늘은 마음이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와, 이렇게 중간에 쉬는 날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힘차게 그리고 활기차게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좀 외부 미팅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침에 어제 아침에 러닝 라디오 마치고 나서 그냥 부랴부랴 막 준비하고 해서 밖에 나가고 오전 미팅하고 또 돌아오자마자 간단히 밥 먹고 또 오후 미팅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늦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어제 러닝 라디오의 보이스 온리 버전 라디오를 아직까지 편집을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기다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마치고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좀 죄송하고요. 더불어 어제 이제 미팅 2개가 이야기가 둘 다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재미있는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체중 조절을 위해서 달리기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운동하고 덜 먹어도 출렁이는 뱃살. 이거 조심하면 쑥쑥 빠질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약간 이렇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이죠. 자, 이걸 대충 보니까요. 만약에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뱃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약간 호르몬의 불균형 같은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뱃살이 이제 계속해서 안 빠진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면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매일 밤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체중이 줄어들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의외의 뭔가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을 하면은 이제 근육량, 뭐 신진대사 같은 것들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은 당연히 체중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것 이외에도 백미라든지 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콩이나 채소 같은 섬유질 섭취량 늘리고 그리고 수면 같은 거 특히 잘 취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몸의 호르몬으로 인해서 체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건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문제를 준다고 해요. 자, 이제 호르몬 분비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건기식 같은 거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생활이 규칙적이고 그리고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다른 데 살은 빠져도 이상하게 뱃살은 안 빠지고 제 맨날 와이프가 저보고 그러거든요. 제가 샤워를 갈 때나 샤워하고 나오고 그러면은 근데 그 달리기를 그렇게 하는데 왜 뱃살은 안 빠지냐라는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약간 뜨끔뜨끔 하는데 아마도 제가 약간 불규칙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면 부족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뱃살이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은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특히 수면 부분도 한번 잘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가 무료 서비스, 한국에서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세계 최대 음악 서비스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대의 팟캐스트 플랫폼이거든요. 네, 기존에는 유료 음악을 들으시는 유료로 쓰시는 분들만 음악과 함께 팟캐스트 청취가 가능했는데 사실 해외 경우에는 무료 사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광고 같은 거 나오고 몇 가지 제약이 있지만은 그걸 제외하고는 어쨌든 무료로 음악과 팟캐스트 다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만 유독 유료 사용자만 팟캐스트도 들을 수도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제 무료 사용자들도 음악 듣기, 팟캐스트 듣기가 가능해졌어요. 다만 음악은 조금 제약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걸 스포티파이 오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요. 스포티파이라는 곳에서도 러닝 라디오를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유료 사용자만 들었는데 이제는 무료로 쓰시는 분들도 다 들으실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는 제가 스포티파이에도 좀 집중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워낙 스포티파이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크게 하고 있고 그리고 팟캐스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제가 스포티파이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미래에는 진짜 스포티파이만 이제 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플랫폼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하나만 집중하는 게 저도 좋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 이제 팟캐스트 주로 들으시는 분들은 스포티파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스포티파이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팟캐스터라고 이렇게 선정이 돼요.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선정되는데 거기에 저희 민티런 러닝 라디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이블을 보니까 얼마 전부터 조회수가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여기 선정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료로 사용도 가능하고 또 팟캐스트는 무료 사용이라고 해도 제약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들어주신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동안 팟캐스트 버전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스포티파이 설치하시고요. 민티런 팟캐스트 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러닝 라디오가 벌써요. 지금 382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제 17번 방송을 하면은 18번인가요? 방송을 하면은 이제 400회가 됩니다. 와, 400회 대단하네요. 제가 봐도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0회가 넘어가고 나면은 러닝 라디오 시즌 7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러닝 라디오 시즌 7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죠. 화면의 변화라든지 음악을 들으시는 데 있어서 변화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시즌 7을 맞이해서도 조금씩 더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굉장히 다채로운 재미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는 뭘 하시나요? 이번 주에는 서울 레이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마라톤 대회들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대회를 대충이라도 검색해 보니까 10월 12일 토요일에만 열리는 대회가 5개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한 7, 8개 좀 되는 것 같아요. 넘어가고 그리고 13일 일요일에 열리는 대회는 또 10개가 넘어갑니다. 와, 주말 동안 합쳐서 대회가 거의 20개 가까이 이틀 동안 20개 가까이 전국적으로 이 대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물론 예전에도 가을에는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열리긴 했지만 진짜 러닝 붐은 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개 정도의 이틀 만에 거의 20개 가까운 대회 엄청나죠. 자, 여기에 많은 분들께서 대회를 많이 참가하실 텐데요. 모두들 즐겁게 달리기 하시고요. 대회를 정말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대회 마지막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준비 잘 하시고요. 막바지에 몸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캠핑을 떠납니다. 네, 오랜만이죠. 캠핑을 떠납니다. 이번에는요, 저 와이프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캠핑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경기도 양평으로 가게 되었는데 푹 쉬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캠핑장에서 이제 러닝 라디오 시즌 7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이런 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이런 것들 있는 분들이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러닝 라디오의 주제는요, 주간 러닝 라디오를 이슈를 오늘 쭉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러닝 이슈는 한 주간 그리고 최근 러닝씬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혹은 논란을 계속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의 러닝 크루 이슈, 그리고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고가의 러닝 용품들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약간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메일로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배번 양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조심스럽게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익명으로 보낸 이유는 뭔지는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익명으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두 가지 좀 공지사항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요,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제2회 민티런 데이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민티런 데이의 참가 신청이 오늘 밤 11시까지입니다. 신청이 오늘 밤 11시까지예요. 그래서 민티님들과 함께 즐겁게 달리기를 하실 분들은요, 오늘 밤 11시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오전 6시에 저희 주간 러닝 라디오 민티런 쭈총회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쭈총회 13번째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쭈총회는 주주총회 주주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쭈라고 저희한테 부르거든요. 네, 주주총회 줄임말이고요. 민티런 멤버십 회원들을 위한 한 주간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이슈들을 총정리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주간 러닝 라디오와 각종 러닝신 이슈들, 이런 것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러닝 마인드셋을 하는 시간으로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13번째 쭈총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만 내일은요, 제가 오전에 캠핑을 가게 되어가지고 아마 쭈총회를 평소에는 3시간 정도 진행했거든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했는데, 내일은 아마 한 2시간 조금 넘게, 2시간에서 2시간 조금 넘게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10월 10일에 저희 민티런을 후원해주신 마미 알레모찌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정기적으로 또 후원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늘 감사드리는데요. 네,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미 알레모찌님.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아침 인사 반갑게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아침이라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 나누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네요. 꾸준함이 정답이다님, 촐랑이님, 그리고 갈소수님, 윤1025님, 동송님, 망고주스님, 박흥수님, 블루윈디님, 섬사람 K님, 그리고 문준일님, 희노애랑님, 켈리스님, 배추능님, 브리아드님, 그리고 초코크리미님, 후아게님, 카페라테 조아님, 미셸님, 해피러닝님, 그리고 이동윤님, 유종덕님, 베베니님, 이증희님, 장인영님, 초록빛 아침님, 정상원님, 그리고 팔코님, 그리고 피터김님, 아무래도님, 천천히님, 아내몰래주식님, 비비아나님, 올드스토님, 그리고 문러너님, 처음 인사 주신 문러너님, 그리고 아까 윤1025님 제가 인사를 드렸었나요? 윤1025님, 용용이님, 메이님, 메이님 오랜만에 인사 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말 한참 전에 인사 주셨는데 오랜만에 인사 주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윈드워커님, 성도우님, 해피런님, 미리네님, 베란다 토킹킹님, 이렇게 아침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몇몇 분 채팅글 한번 읽어볼게요. 꾸준함이 정답이다 님께서는요, 와, 내일은 태안으로 올해 마지막 하프 마라톤을 달리러 갑니다. PB 달성하고 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꾸준함이 정답이다 님, 화이팅입니다. 네, 내일 날씨 꽤 좋은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날씨를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태안 달리기 하시고요. PB도 꼭 달성하시면 좋겠네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PB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즐겁게 달리는 거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PB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인사 주셨는데 한번 인사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꾸준함이 정답이다님 PB 달성하시라고 인사를 많이 올려주셨네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자, 그리고 오늘도 그냥 인사만 주신 분들 많으시네. 배추능님께서요. 좋아요 먼저 꾹 눌렀다고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팟캐스트에 선정되는 좋은 일들 많이 생기길 빕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많이 생기면 저도 좋겠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피터김님께서는요. 서울레이스 이틀 전 가볍게 조깅하러 갑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서울레이스 일요일에 열리죠. 자, 많은 분들께서 두근두근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좀 조깅 위주의 편안한 달리기 하시면서 컨디션 최상으로 끌어올리시고 또 대회에서도 행복하게 즐겁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초코크리미님께서는요. 내일 경포 마라톤 대회 참가하려고 강릉에 와 있어요.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집 말고 딴 데 가 있다는 얘기 자체가 그냥 다 기분이 좋아요. 네, 강릉에 가 있다고 하셨고요. 워밍업하고 이제 경포호수 달리러 가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 글만 보는데 왜 이렇게 제가 막 기분이 좋아지죠? 네, 지금 이제 한창 달리기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초코크레미님 즐겁게 오늘 달리기 즐기시고 내일 경포 마라톤 대회도 행복하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아내 몰래 주식님께서는요. 일어나기 싫지만 알람 해제하고 일어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은 조금 힘내시고 또 내일은 휴일이니까 조금만 힘내시고요. 달리기 하시거나 몸을 풀어주는 운동 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처음 인사 주신 문러너님 얼마 전에 댓글을 남겨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오늘 이렇게 채팅창에는 처음으로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문러너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스포티파이로 거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스포티파이 그동안 사실은 유료였기 때문에 구독자가 많이 안 계셨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분이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꾸준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들어주시고요. 스포티파이 듣는 것도 좋은데 스포티파이도 그 댓글 기능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가끔 또 지금처럼 라이브 들으시면서 또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듣는 것도 물론 재미가 있긴 합니다. 러닝 라디오 재밌죠? 근데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채팅 남겨주셔가지고 방송 중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댓글 같은 거 읽어드리고 하면은 또 그거를 내가 들으면서 달리는 거는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함께 이제 저희 러닝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 뭐 아내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면은 그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사연 같은 거나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걸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그럼 제가 방송에서 또 그런 사연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달리기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 좋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러너님 오늘 인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메이님께서도 오랜만에 인사 주셨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맞아서 라이브를 듣네요. 모두들 즐거운 러닝 하세요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거의 몇 달 만에 인사 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 몇 달 만에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또 들어주시고 채팅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드워커님께서는요. 신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좋아요 누르면서 출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 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네님께서는 어제 국대 축구를 보고 나서 엄청 피곤해요.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화이팅 합시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축구를 안 보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원만히 해결되고 선수들은 그래도 잘 돼서 좋은 성적 거두고 하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미래로님께서는요. 스포티파이 축하드립니다. 휴가 내서 내일 트랜스 제주 20km 참여 예정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또
부러운 분들이 많죠. 오늘 따라서 아유 아까 강릉에 계신 분도 계시고 뭐 다들 또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이제 나가 계시고 여행도 가시고 하신 것 같은데요. 마라톤 데이도 즐겁게 즐기시고 또 이왕 간 김에 여행 휴가도 마음껏 또 즐기시고 그렇게 푹 쉬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로님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꾸준함 초이 보름별님 위드시선님 그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간 러닝 이슈 코너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게 한 네 가지였나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는데 저 이슈가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중간에 하다가 중간 음악 듣고 하면 되니까요. 주간 러닝 이슈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러닝 이슈 다루는 주간 러닝 이슈 코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정말 약간 뭐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일 요즘 크루를 때리는 방송사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입니다.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한 일주일 됐나요? 2주일 됐나요? 그 정도 전부터 뭐 민폐 크루라는 제목으로 좀 자극적인 그런 제목이죠. 그런 제목과 어떤 영상들 같은 것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내용을 보면은 그냥 내용만 본다면은 진짜 민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막 트랙을 점유하고 달리기를 한다든지 소리를 지르고 달린다든지 다른 러너분들이나 뭐 일반 시민분들에게 뭔가 위협을 준다든지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막 나왔고요. 시티런의 경우에도 이 도심지에서 다른 보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방해가 된다. 그리고 소음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시민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시끄럽게 좀 방해가 된다. 밤에 막 소리 지르고 한다. 그 다음에 뭐 도로에서 그 횡단보도 거기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리고 철로 같은 옆에서 위험한 곳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한 몇 번 나오고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산을 하더라고요. 이게 내용을 보면은 최초에 한 1주, 2주 전에 나왔던 내용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가 계속 반복 생산이 되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이제는 점점 다양한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이제 뉴스를 만드는 곳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뭔가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달리기 하시는 분들 인터뷰 같은 것도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이제 매너에 대한 지적 같은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를. 뭔가 이 뉴스를 만드는 곳에서도 물 만난 것처럼 진짜 물 들어왔다는 느낌처럼 그냥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러너들의 반응도 참 제각각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다. 자정작용 필요하고 뭔가 또 러너들도 변하는 모습 보여주고 좀 매너를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한편으로 또 약간 강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니 러너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원래 새로운 문화가 생기면 다들 그런 거다. 달리기 하라고 만든 트랙에서 내가 달리기 하는데 왜 제재를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이제 트랙은 달리라고 만든 건데 거기서 걷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너들 사이에서도 서로 뭐 이게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잘못된 걸 수도 있지 라는 사람들과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는 사람들이 약간 또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들도 같은 러너들 사이에서도 좀 보여지고 있고 진짜 어떤 강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막 게시글 같은 거 봐도 굉장히 좀 뭐 그렇게 쓰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냐면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뭐 자극적인 거 막 만든다고 얘기하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면 그런 거 막 무시하고 그냥 막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이슈거리를 가져와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과 막 시작할 때 코멘트도 뭔가 들으면은 뭔가 사람이 기분 나쁜 막 코멘트 막 날리거나 아니면 약간 뭐 사람들이 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막 그런 막 얘기인데 좀 강하게 얘기를 막 던지거나 하면서 그런 막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슈를 확장시키고 확대시키고 계속해서 양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조회수죠. 그거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조회수를 많이 기록하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의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진짜 찍어내듯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제목은 자극적이 되어 가고 있고요. 내용도 조금씩 자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어느 정도 비판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르게도 생각합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 숫자가 많이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러너니까 그런 제목들이 좀 자극적으로 혹은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생각해보면 기존의 뉴스들, 기사들, 영상들의 제목, 그리고 유튜브 영상의 어떤 제목이나 아니면 썸네일에 있는 제목들, 이런 것들 사실 러닝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내용들이라고 하더라도 늘 자극적으로 썼습니다. 항상 자극적으로 썼어요.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유독 러닝에 대한 부분만 자극적으로 쓴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늘상 자극적으로 썼습니다. 그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상들은 조회수가 안 나오고 어떤 영상들은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러닝에 대한 부분들은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댓글도 내용이 좀 과격할 정도로 좀 불만 같은 것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조회수가 많다라는 건 아무리 물론 기사를 자극적으로 쓰기도 했겠지만 원래 기사는 자극적으로 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많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쨌든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기도 해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지금 댓글 부대 동원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게 아니다. 굳이 러너들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조회수가 바로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던가 말던가 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지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좀 과격하게 오히려 행동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또다시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후속 보도를 보면은 어떻냐면은 자기들 이런 기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루들이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같이 뭉쳐서 달리기를 하고 있고, 시설에서 몇 명 이상 달리지 말라고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놓고 방송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깡그리 무시하고 달리기를 하고 있더라 라는 그런 또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에요. 사실은 그냥 사실 기사 나오고 나서 잠시 조용히 있었으면은 아마도 후속 보도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회수도 잘 나왔겠다. 근데 그런 방송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되고 있으니까 거봐라, 역시 문제다 라는 식으로 해서 또다시 나오고 있어요. 정말 지겹습니다. 약간 어떨 때는 방송 내용이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는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또다시 이 지적을 하는 뭔가 이런 느낌, 마치 이 러닝붐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러닝붐이 절대 일어나면 안 돼, 이걸 어떻게든 좀 거품을 꺼야 돼라는 약간 그런 뭔가 일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회수 잘 나오니까 그렇겠죠. 한번 사람들이 이렇게 확 불이 붙고 나면은 별것 아닌 것도 과격하게 댓글 달고 별것 아니었던 것도 생각해보니까 뭔가 열받네라는 생각하면서 시민분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보통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기사가 나온 거 보면 한편으로는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진짜 한편으로는 러닝 붐은 붐이구나 싶어요. 저희들이 예전에 골프나 테니스 붐이 일어났을 때 이 정도까지는 또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붐이 많이 나고 있고,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는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리기라는 게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그런 것들 느끼는 것 같아요. 골프 같은 것들은 시민분들 불편 겪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달리기가 그렇다는 거는 이 달리기라는 운동 자체가 우리가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언제든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 일단 반증이 아닐까?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지금 뭔가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격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강하게 대응하는 거, 저희 러너들이 강하게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미숙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뭔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렇게 강경하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네, 인간은 정말 미숙하고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다시 러너들이 뭔가 감정적으로 하는 것도 하면은 괜히 어떻게 보면 불만 더 부소시기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더 불만 강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나도 강하게 나오면 상대는 또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 조회수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러너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막 불평 불만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적당히 짜집기 해가지고 아주 일반 사람들이 듣기 기분 나쁘게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방송 딱 내보내면 사람들이 또 막 와 하면서 막 댓글 달고 막 조회수 올라오고 막 그러면 신문 뭐 뉴스 만든 데서는 아주 그냥 신났죠. 뭐 조회수 잘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이렇게 수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우에는요. 오히려 분위기가 점점 그냥 차분해집니다. 이거 더 이상 기사거리가 안 되네? 이러면서 더 이상 기사 만들지도 않아요. 그럼 차분하게 사라지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지나고 거품이 좀 꺼지고 이런 불이 좀 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뭐랄까요. 이런 차분하게도 우리들의 얘기를 갖다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뭔가 이 맞불 작전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불만 더 커진 거죠. 뭐 오히려 저희가 그 신문만 뉴스 만드는 쪽에다가 이제 더 재밌는 기사거리들을 던져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나가는 것들은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서로가 싸우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중재를 하게 되죠. 정부기관 이런 데서. 그래서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결국엔 또 둘 다 손해를 보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러너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기분 나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가끔 뉴스 보면은 아니 근데 인정은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끔은요 약간 저도 엄청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딱 정신을 차립니다. 말려들면 안 돼. 말려들면 하수야. 말려들면 하수고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좀 더 정리가 됐을 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더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러너들에게는 이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막 그런 거 보면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시겠지만 너무 자극적으로 대응은 안 하시고 차분하게 우리 러너들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배번 양도 이슈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 구독자님께서 이메일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지금 배번 양도를 받으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엄청 욕을 얻어먹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동아 마라톤이에요, 내년에. 하여튼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 이제 자기 지인분들이랑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다 실패했대요. 다 실패를 해서 지금 배번 양도를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같이 달리기 한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뭐 안 나가는 사람 배번 자기한테 넘겨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알려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게 사실은 문제인지 몰랐대요.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 가지고 문제인지 몰랐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주변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배번표 구해가지고 뭐 JTBC라든지 아니면은 뭐랄까요 내년 동아 마라톤 이런 것도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약간 요렇게 좀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거를 제가 따로 뭐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최 측에서 금지한다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맞죠. 이 대회가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열리는 어떤 전체 공공을 위한 국가 행사도 아니고 사실 뭐 사기업에서 거의 대부분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에서 열리는 행사고 행사를 여는 주최 측이 정한 룰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지켜야 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행사 참여 못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나 뭐 그런 거 꼭 지켜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지키면 되는 거죠.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물론 뭐 따지고 들어가면 뭐 보험 문제도 있을 거고 중요합니다. 보험 문제. 그리고 이제 부정 기록에 대한 문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가 메이저한 대회들은 기록이 누적이 되고 그런 기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마라톤 대회 나갈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나가려고 하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 공인된 대회의 기록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가 대리 출석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걸 만들면 부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 맞는 얘기긴 한데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행사 주최 측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룰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지키면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켜야만 참여 가능하다 하면 지키면 되는 거죠. 절대로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뭔가 토론할 거리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할 거리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결혼식 파티 같은 걸 한다고 쳐요. 아니면 뭐 개인적인 파티를 해요.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초대할 때 초대장만 있으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초대를 받은 사람 본인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초대장에다 썼어요. 그리고 초대장을 날렸어요. 근데 어디선가 초대장을 구해온 사람이 건네받았던 주었던 간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파티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초대장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받기로 했으니까. 아니면 심지어 그 파티에 초대장도 아예 없고 아무것도 없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파티를 즐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뻐꾸기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마라톤에서는 뻐꾸기 그 배번 착용 안 하고 오신 분들 뭐 물론 뭐 응원해 주려고 들어왔어요 이런 분들 계시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뻐꾸기 분들. 그래서 저는 때로는요 러너분들이 이 달리기라는 운동에 때로는 좀 많이 심취한 나머지 마치 뭐 마라톤 대회들을 굉장히 성스럽고 무슨 국가 행사라도 되는 것처럼 막 뭔가 엄청 공정성과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저도 공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게 좀 높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막 뭐 꼬투리를 잡으면서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라고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연히 마라톤 대회는 상업적 활동입니다. 상업적 활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이미 약관에 동의를 하고 결제를 했고 거기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되겠죠.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마치 이건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뭔가 이거 문제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그러니까 내가 배번표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합리화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그러면은 자기가 마라톤 대회 만들면 되죠. 매석 투자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한 매석 투자해가 만든 다음에 네 아무나 배번양도 하거나 뻐꾸기 막 참여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는 아마도 아니죠. 거의 뭐 100%인데 티켓을 구하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손쉽게 나갔던 그런 대회들을 이제는 못 나가게 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또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네, 뭐 늘상 나가고 사람들이랑 같이 나가서 즐기고 하는 그런 대회였고 그런 대회를 꾸준히 나가는 것들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마 같은 경우에는 명예전당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본인에게는 큰 프라이드고 또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못 나가게 되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룰을 어기면서 달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놓은 규칙을 어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제대로 건의하고 차분하게 건의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나가고 싶은데 티켓 못 구했다라고 해가지고 막 양도받고 하는 거는 저로서는 납득이 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신 분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거는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단호한 얘기인데 네, 그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맞고 틀리고 감정적으로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없는 대회가 룰을 정했으면 그거는 그냥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 네. 싫으면 안 해야죠. 뭐.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세상이 좀 변해가고 그걸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구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러닝 라디오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얘기를 해오긴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티켓 못 구하는 거는 주최 측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뭐 수만 명을 많이 뽑는다. 훨씬 많이 뽑는다. 그러면은 대회 운영이 안 될 테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요거는 선착순이냐 추첨제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많이 몰려서 어쨌든 추첨을 해도 못 간 사람은 있잖아요. 근데 막 불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사람을 많이 뽑으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 대회 저번처럼 막 약간 문제 생기는 대회들도 있었잖아요.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그럼 그것도 문제일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늘상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시도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풀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선착순을 하는 것도 기업의 마음이죠. 뭐 자기들이 선착순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불만을 뭐 가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정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보이콧 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번 동아 마라톤 대회나 뭐 JTBC 나가지 맙시다. 전국에 있는 모든 러너분들 이번에 신청 아무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려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아싸 하면서 신청하겠죠. 그런 분들 계실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저는 어쨌든 이제 추첨제로의 변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전체 수량이든 일부 수량이든 추첨제로의 변화는 좀 불만을 가진 분이 계시니까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도 대회 운영 측에서 테스트를 좀 해볼 만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뻐꾸기에 대한 얘기도 항상 요 배번 양도를 하면은 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배번 양도도 못 받으신 분들이 뻐꾸기 나오는 경우도 제법 많으시거든요. 뻐꾸기도 당연히 그 대회 나가신 분들은 다 돈 내고 나가신 분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배번 양도한 그 배번도 결국엔 돈을 낸 배번이긴 하죠. 근데 돈을 내고 참가하는 행사에 그걸 안 내시고 아무리 내가 뭐 내 친한 사람 뭐 내 배우자가 같이 달리는데 같이 달려야 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뻐꾸기로 참여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더더욱이나 이거는 예 약간 아니 그건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티켓 하나 사서 여러 명이 달리겠다 이런 건데 당연히 저희가 뭐 어디 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장이든 어디 들어갈 때도 티켓 하나에 한 명이죠.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뻐꾸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그런 티켓 구매 없이 몰래 들어와서 달리기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뻐꾸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좀 아니라 생각하고 뭐 아무튼 이런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배번 양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뭐 청약 통장도 다른 사람들 양도해야 되고 대통령 투표 권한도 투표하는 투표권도 양도하고 뭐 그런 것까지 되지 않을까? 좀 너무 급진적인가 생각이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저런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살다 보면 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네,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러닝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뭐 좋은 사람들일 거라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한 지 53분 지나고 있는데요. 또 다음 이슈들 얘기 드리기 전에 잠시 음악 듣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약간 민감한 얘기라 가지고 얘기하면서 조금 이제 약간 요 얘기하면 또 나중에 악플 달리지 않을까. 또 요즘 악플 가끔 달릴 때 있거든요. 악플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든 뭐 제 방송이니까 제 방송이니까 저희 생각을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지니님 그리고 중산동 러너님, 탱이님, SJY님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 인사 주신 분이 누구 계시죠? 자유세님 늦잠 잤어요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자유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UNI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대풍아님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 새로 인사 주신 분이 누가 계시죠? 네, 이렇게 인사 주신 것 같은데요.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채팅에다가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재밌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른 분들 좀 글을 한번 볼게요.
중산동 러너님께서는요, 러닝뉴스 요즘 진짜 많이 나오는데 내용이 너무 비슷합니다. 논란의 인터뷰도 봤는데 그분 유튜브를 보니까 앞뒤 맥락 다 자르고 그 부분만 자르고 방송 내보냈다고 억울해 하시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인터뷰가 몇 개 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원래 방송사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방송사 인터뷰는 아니고 하여튼 촬영 같은 거 이런 거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완전 짜집기를 정말 장난 아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몇 번 보면서 느낀 건데 뉴스라든지 방송사의 인터뷰는 안 하는 게 상책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진짜 의도한 대로 절대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짧게 해버리던가 아니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상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님께서는요, 오늘 따님 도시락 싸야 돼서 오늘 저녁에 타임투런 들으면서 어제 저녁에 타임투런 들으면서 미리 달렸어요. 밥 지으면서 들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네, 맛있는 도시락 만들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아들도 오늘 학교에서 뭐 홍대 쪽인가 어디 뭐 가서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도 지금 오늘 좀 신났던데 아마 비슷한 활동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맛있게 도시락 만들고요. 따님 오늘 좋은 하루 보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SJY님께서는요, 러닝붐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 시선을 러닝 쪽으로 돌리려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뭐, 요런 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모르겠고, 뭐, 그냥 이슈가 계속 되니까 또 양산도 계속하고, 조회수 나오니까 또 계속 만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SJY님께서는 테니스나 등산보다 많은 인구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달리기의 장점이기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네. 접근성이 좋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님께서도 자극적인 소재가 러닝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유베나이님께서는요,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어제 늦은 개인 일정으로 오늘은 오전 러닝은 쉬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러닝 라디오 듣는데 나름 좋네요. 민티님들도 오늘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주말이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음악이 좀 이제 조금 시끄러운 맛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차분하게 들으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제가 어제는 좀 늦어서 못 만들었는데 보이스 온리 버전도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요. 그것도 차분하게 또 주말에 들어보시면 색다른 그런 느낌, 똑같은 방송인데 음악만 빼도 뭔가 약간 색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잠 안 올 때 최고입니다. 잠 안 올 때 그거 들으시면 참 아마 잘 오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아내 몰래 주식님께서는요, 뻐꾸기가 더 큰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뭐 국궁마였든지 뭐 이런 사태들이 생겼으면은 급수대에서는 뻐꾸기 급수를 못하게 된다 얘기를 좀 하셨고요. 뻐꾸기는 네, 좀 이거는 정말 좀 어쨌든 다 문제는 문제죠. 네. 그리고 중산동 러너님께서는 배번 양도는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제재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쉽지 않나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질문 주신 분도 이제 몰랐대요. 네, 몰라서 그냥 얘기했다가 순수하게 옆에 있는 다른 크루였나 하여튼 거기 계신 분한테 안 나갈 거면 나한테 줄래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욕을 엄청 들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분도 계시고 제재 방법이 딱히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제재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재도 필요할 수도 있죠. 네,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반복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뭐 제재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또 아침 인사 남겨주시고 망고주스님께서도 글 남겨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망고주스님. 인천 송도 마라톤 대회 나갔는데 아버지가 딸 대회 나가는데 페이스메이커 해주러 나오셨더라고요. 같이 등록해서 나와서 함께 달려주지 배번 없이 응원차 페이스메이커로 나오는 것이 자녀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 좀 있죠. 가족분들께서나 아니면 이제 어떤 단체에서 달리기 하시는 분 응원차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주로에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달리기 하면서 응원해주고 하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아주 짧은 거리 잠시 마지막에 힘내라고 응원하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재미로 볼 수 있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스메이커 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뻐꾸기죠. 네.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지성벼라파파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성벼라파파님.
아내 몰래 주식님께서요. 배번 없이 또는 배번 복사라고 하셨습니다. 배번은 복사해서 나와요? 복사가 돼요, 그게? 배번이 그 약간 그 종이가 아니잖아요. 종이가 아니고 하여튼 좀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다른 소재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복사해서 되나요? 그게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 배번 복사도 하나요? 와, 진짜 붐은 붐이네요. 대단합니다. 이전 러닝라이드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천방지달님, 촐랑이님, 하늘색님, 런미런미님, 행님, 지니님, 이미영님, 캐리스님, 희노애랑님, 정진용님, 조미선님, 그리고 두꺼비아범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 민티런 러닝라디오에서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 잘 됐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막 광고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이야기 듣기가 좀 힘든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제가 내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촐랑이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방송은 광고가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더 오래 들을 수 있죠. 흥해라 민티런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색님께서도 광고 너무 반가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광고가 반갑다고 얘기해 주실 정도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축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미영님께서는 민티런님께서 추천해 주신 멀티스카프 바로 구입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고 품질은 뭐 저렴한 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1+1에 8,000원 얼마였거든요. 배송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괜찮은 제품이니까 한번 구매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진용님께서는요, 광고 축하한다고 또 인사 주시고 10만 100만 기대한다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진용님께서요, 아주 반가운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민티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지난 9월 시드니 마라톤 4.2km 이벤트를 아들하고 웃으면서 잘 달리고 왔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 참가했는데 대회 끝내고 사진을 80장 정도 보내주더군요. 그 사진 속에서 즐겁게 웃으면서 뛰고 있는 저와 아들, 그리고 결승점에서 아주 만족한 얼굴로 들어오는 저와 아들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만의 달리기가 무엇인지 새롭게 느끼는 달리기가 되었습니다. 번호표, 메달, 사진은 평생 소중한 추억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민티님들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도 아침마다 비트를 샐러드에 넣어서 잘 먹고 있습니다. 항상 소중하고 새로운 정보를 주시는 러닝 라디오가 있어서 달리기가 너무 재밌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분이 지금 호주에 살고 계신 분인데 아드님하고 달리기를 같이 하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드님하고 같이 달리기를 하는 거 얼마나 좋으셨을까 싶어요. 진짜 제가 이 댓글을 읽고 있는데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상상만 해도 막 제가 흐뭇한 미소가 막 지어졌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저희 이제 동네에서 진행되는 마라톤 대회를 함께 달렸는데요. 대회를 이제 달리고 난 다음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달리기는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달리기는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건강한 달리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민티런이 가지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유니크 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의 유니크 러닝은 달리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걸 또 통해 가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 행복하게 산자, 이게 저희 어떤 유니크 러닝인데,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 결국에는 또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달리기 할 때 항상 그런 것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해서 달린다거나 달리기를 하면서 화를 낸다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달리기 자체를 좀 건강하게 즐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참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진용님께서도 이번에 아드님과 같이 달리기를 하면서 저와 좀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드님과 함께 달리기 하신 거, 완주하신 거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이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하시고 앞으로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인 PB 달성하고 이런 것도 그냥 기쁜 일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마라톤 대회에 가족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는 거는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추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동안 혼자서 대회 나가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 정도는 자녀분들과 함께 배우자분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번 짧더라도 대회를 한번 나가셔서 같이 달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진짜 너무나도 행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주셨던 문러너님께서요, 댓글을, 다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팟캐스트로 러닝 라디오 들어온 지 몇 달 됐는데, 이제야 첫 번째 댓글을 남기게 됐네요. 아내와 함께 달리는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질문을 많이 해요. 달리기라면 왜 옆구리가 아파? 러너사이가 뭐야? 그때마다 질문에 민티런 붙여서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와. 이렇게 말해주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민티런 도움을 많이 받았나 새삼 생각하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종종 댓글 남길게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악 함께 나오는 러닝 라디오가 너무 좋다라고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또 저희 채팅창에 글 남겨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댓글 자주 남겨주시고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방송 같은 경우는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이런 음악 방송을 하는 걸 못하게 하거나 뭐 라이센스 제도가 변경되거나 음악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음악이 나오는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주간 러닝 이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가의 러닝 장비에 대한 그런 이슈입니다. 진짜 약간 최근에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정말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또 핫 이슈가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고가의 제품들이 뭐 이제 옷 하나에 뭐 몇십만 원 하고 모자 하나에 막 20만 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핫하죠. 뭐 없어서 못 팔기도 하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붐이 일다 보니까 또 기사가 떴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을 제가 어제 제목인데 한번 잠시만요. 제목 한번 볼게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달리기는 맨몸 운동. 달리기는 맨몸 운동. 달리기 맨몸 운동이 아니라고 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달리기는 맨몸 운동. 옛날 크루 보란 듯 100만 원 차려입고 인증샷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제목이.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러닝화부터 시작해서 뭐 수십만 원에 호가하는 그런 고가의 달리기 옷이라든가 각종 용품들, 이런 것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골프라든지 뭐 테니스 이런 것들의 거품이 꺼지고 지금 이제 러닝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관련 제품들의 매출도 막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패션 플랫폼에 러닝 관련돼 있는 그 제품들의 거래액이 1년 전과 비교하면 1000% 성장했대요. 10배죠. 그러니까 1000%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가의 어떤 러닝 장비들이 대거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뭐 러닝화 계급도 같은 것들, 저도 이제 돌아다니는 이미지를 좀 보기도 했는데 러닝화를 물론 러닝화의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등급이라는 게 분명히 당연히 있죠. 제품을 만들 때 당연히 등급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니까 등급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이렇게 나오면서 더 비싸고 어떤 높은 등급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뭔가 부추기고 약간 그런 것들, 그리고 인증샷 문화, 아까 제가 크루에서 얘기 드렸던 그런 인증샷 남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위험하지만 막 도로 중간에서 인증샷 남기고 뭐 개인적으로도 인스타 하고 이런 것들도 고가의 제품 구매를 계속해서 좀 부추기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스타 가보면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좀 부러운 거죠. 뭐 이렇게 저런 고가의 제품, 뭐 좋은 제품들을 막 사가지고 쓰시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부러운 것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도 돈 많으면 이제 막 그런 거 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또 약간 뭐 심통이 날 수도 심통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그런 거라 생각해요. 원래 그런 거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쓸 사람은
달리기가 아니어도 돈을 써요. 뭐 아까 얘기했던 예전에 등산 붐이 일었을 때나 뭐 캠핑 붐이 일었을 때나 골프 붐이 일었고 테니스 붐이 일었을 때 돈 쓸 사람들은 아무리 당시에도 막 너무 막 고가의 제품들이 뭐 이런 얘기가 해도 쓸 사람들은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알뜰하게 어떤 제품들을 용품들을 구매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또 합리적인 소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달리기에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그냥 흥미거리는 되겠지만 문제거리가 된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거는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소비 패턴인 거고 모든 러너가 다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아니고 또 그게 뭐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 뭐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뭔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공공의 이익을 반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뭐 과소비를 부추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기사를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취미 생활을 할 때 또 거기 정말 집중하시는 분들 돈 많이 쓰거든요. 자전거에 비하면 아직은 양반이죠. 솔직히 자전거나 캠핑 비하면 뭐 양반이죠. 아, 자전거 캠핑. 그다음에 뭐 운동은 아니지만은 뭐 오디오 같은데 취미가 있다든지 자동차 뭐 이런 그런 취미에 비하면 뭐 정말 좋은 운동이죠. 한편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시계 비싸봐야 뭐 100만 원이고 하니까. 100만 원 싼 가격은 아닌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소비의 어떤 그냥 패턴일 뿐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냥 그 뭐랄까요? 제 주변에는 합리적인 소비하는 러너분들을 저는 더 많이 봐왔고 이런 사람들이 성향적으로도 달리기를 좀 더 오래 즐기는 분들이셨어요. 고가의 용품에 조금 이제 열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달리기를 즐기기도 하긴 하겠지만 뭐 그것보다는 소비 자체에서 즐기는 즐거움도 굉장히 크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 거고 시간이 지나면 뭐 달리기도 어느 정도 뭐 거품이 조금씩 이제 너무 지금 뜨거운 붐이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줄어들고 하면서 또 합리적인 소비 이런 것들 분위기도 주도가 또 되는 시기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기사 보면은 뭐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금 또 마침 시기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옷들도 필요하고 용품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이런 이슈가 터지는 것 같고 준비를 이제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터지는 것 같은데 이번 가을에는 좀 더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비용이 넉넉하신 분들은 비싼 거 사시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번 가을에는 좀 더 여러분들도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너무 좋은 제품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을 맞이해가지고 달리기 용품들이나 옷 같은 것들 이제 싹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다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데 막 그냥 다 죄다 갖다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고 오래된 것들은 이제 좀 낡은 것들은 이제 버리고 새로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용품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뭐지라고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신기하게도 저는 제일 오래된 게 양말이었습니다. 양말. 제가 이 양말 한 짝은 안 버리고 그냥 제 보관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십몇 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그 N사의 양말하고 뭐 이런 양말들 있잖아요. 그 양말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가끔 또 신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샀던 가성비 좋은 그 브랜드의 제품들, 양말들도 아직까지 신고 있고요. 또 와이프가 이거 보더니 좀 심하다, 좀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양말 같은 거 참 잘 안 버리는 분들 많거든요. 이상하게 양말 잘 안 버리고 희한하게. 옷 같은 건 버리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오래된 양말들은 신어보시면 뭔가 이렇게 섬유가 딱딱해지고 보풀도 생겨서 막 뭔가 발에 좀 걸리는 느낌도 나고 그리고 발을 잡아주는 텐션도 떨어지게 돼서 진짜 불편하거든요. 달리기 할 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양말들은 이제 조금 이제 오래된 양말들은 좀 보내주고요. 네, 보내주고 이번 가을을 한번 새로운 양말 신고 구매하셔가지고 새로운 양말 신고 한번 가볍게 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말만 바꾸셔도요, 진짜 신발 새로 바꾼 거하고 비슷한 그런 정도 수준의 상쾌한 느낌으로 달리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러닝라이프의 트랙션 스테이블 양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러닝라이프는 뭐 제가 정말 예전부터 같이 많이 추천드렸고 또 평소에도 제가 많이 입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이번에 양말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러닝라이프 양말은 이번에 이제 롱 버전, 하프 버전, 발목 버전 이렇게 다양한 타입이 나왔고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러닝화 안에서 발을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할 때도 훨씬 더 편안하게 확실하게 달리기 하실 수 있고요. 발등 통기도 아주 잘 되고 발목 타입에 있는 그 양말 좀 낮은 거 있죠. 그거는 발목 뒷부분에 발목 뒷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패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5개가 들어있는 팩을 구매하시게 되면 10% 할인까지 준다고 하니까요. 종류별로 색상별로 한번 구매해 두시면 이번 가을 달리기 준비가 아주 든든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5개 팩을 구매하시게 되면 보통 박스 안에만 5개가 우르르 들어있잖아요. 근데 러닝라이프는 5개 세트가 개별 포장된 거에다가 5개 세트 또 한 번 포장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주변 분들에게 선물해 줄 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5개 팩을 구매하시게 되면 배송비도 무료고 10% 할인도 되고 하니까 이런 5개 패키지 세트 구매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으셨을 때 단점이 있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경우냐면은 난 미끄럼 방지 양말 신으면 발이 안 미끌려가지고 좋은데 근데 미끄럼 방지 양말 신으면 발이 뜨거워져요 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가끔 가다가.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몸에 좀 열이 많고 또 땀이 많은 분들께서 좀 불편을 호소하시는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런 단점도 좀 있다, 좀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없는 그런 양말들도 쭉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발바닥 뜨거워지니까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주에 나오는 또 새로운 양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러닝라이프의 트랙션 스테이블 양말, 제가 설명란과 그리고 나중에 고정 댓글란에다가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요. 저처럼 이번에 양말 하면 이제는 좀 바꿔보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양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가성비 있는 옷들로 지금 가을과 겨울 옷들을 이제는 좀 물갈이를 올해는 해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옷들을 어떻게 세팅할지를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또 이제 러닝 라디오나 별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갖다가 계속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제품도 추천 드릴 거예요. 추천을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슈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요, 킵초게의 근황입니다.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계속 두문불출했어요. 뭔가 기사도 안 나오고 지금 이분이 뭐 하시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해외발 기사가 얼마 전에 떴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기사를 제가 보니까 킵초게 근황, 약간의 인터뷰 같은 게 떴고, 상세한 인터뷰는 추가로 또 기사가 뜬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뜨고 나면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자, 일단 킵초게는 파리 올림픽 때 한번 저희가 DNF를 했었죠. 그때 이제 그냥 충격이 컸던 걸로 보이는데, 그 뒤로 사실은 계속 훈련을 하고 있었대요. 막 뭐 슬럼프 이런 것보다는 고민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훈련을 계속 거기서 하고 있고, 이번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 나오지 않은 거는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회를 나올 거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간에는 뭐 은퇴를 한다 뭐 이런 루머들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좀 더 달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어쨌든 무조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전에 파리올림픽 끝났을 때 인터뷰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인터뷰, 제가 그 인터뷰 간단히 소개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음번 올림픽은 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인터뷰에서는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또 했어요. 좀 구체적인 인터뷰는 제가 나중에 후속 보도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다음번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면 다시 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또 이제 은퇴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뭐 지도자를 할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킵초게는 선수와 코칭하는 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칭이 너무 어렵대요. 코칭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코치들에 대해서 뭐 선수 시절 기록이나 성과를 좀 따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킵초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둘은 좀 별개의 얘기.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라고 해서 무조건 훌륭한 감독이나 뭐 코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개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코치가 너무 힘든 일이라서 본인은 하기 힘들다,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에
뭔가 다른 방법으로 마라톤 대회에 약간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킵초게가 1984년생입니다. 11월 생일이 아마 그럴 건데 내년이 되면 이제 40세가 돼요. 40세가 되는데 사실 이제는 좀 서서히 기량이 떨어질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내년이 좀 좋은 기량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서 내년 대회에서는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도 팬의 한 명으로서 좋은 어떤 성과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채팅창 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지성베라파파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길장님, 정현님, 그리고 김혜주님, 또 다른 분들께서 인사 주신 분이 달량이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훌리아님, 왓썸님 오랜만에 인사 주셨습니다. 왓썸님 인사 주셨고요. 이지우님, 브랜던 고님,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몇몇 분들 채팅을 한번 읽어볼게요. 길장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은 프리런 했어요. 좋았어요. 정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와, 프리런. 생각해보니까 저도 안 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나 주말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러닝라디오나 민티런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가끔 프리런이라는 걸 합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좀 못했네요. 훈련을 좀 이렇게 하느라 못했는데 프리런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달리기를 하러 나갈 때 계측하는 기기들을 일부러 집에다가 다 두고 가는 그런 달리기예요. 그래서 정말 문구점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몇천 원짜리 한 그때 제가 8,000원 주고 샀나 하여튼 그런 전자시계 하나만 차고 휴대폰, 그 다음에 GPS 워치, 나를 계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에다 놔두고 그 간단한 시계 하나만 차고 나가서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도 알 수 없고 페이스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내 몸이 가는 대로 그냥 내 느낌대로 편안하게 달리기를 자유롭게 하고 길도 그때는 제 마음대로 막 달려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기도 하고 길 가다가 그냥 풍경이 너무 좋으면 벤치에 앉아서 잠시 풍경도 구경하고 바닥에 있는 꽃이 너무 이쁘면 앉아가 쪼그리고 앉아서 꽃도 구경하기도 하고 때로는 벤치에 들어 누워서 하늘도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슬금슬금 나가서 달리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모든 거 다 있고 나를 측정하고 구속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완전 마치 자연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혼자서 유유자적하게 달리기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어떨 때는 그렇게 막 진짜 중간에 걸으면서 여행하듯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긴 하는데 정말 시계 한번 쳐다보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염없이 달리기를 하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너무 개운해요. 정말 이게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달리기 끝내서 항상 뭐 달리기 중간에 손목 들어서 시간 보고 스마트워치 보고 막 뭔가 듣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러닝 라디오도 듣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없이 한번 디지털 장비 없이 그렇게 나가셔가지고 한번 달리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색다른 즐거움, 달리기의 즐거움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길자님께서 어제 저녁에 프리런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도 막 빨리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달리기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길장님께서 광고 축하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잘 되면 모른 척 하지 않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럴 리는 없죠.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달냥이님께서는요, 감기가 올락말락한 느낌이네요. 쎄하네요.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맞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괜히 나갔다가 커지면 더 안 좋으니까 초기에 확실히 좀 잡으시고 컨디션이 좋을 때 나가셔서 달리기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뭐 좀 그래도 몸이 뭔가 찌뿌둥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 해보시면 좋고, 제가 어제 그 스트레칭에 대해서 얘기를 백과사전에서 얘기하면서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이라는 그 앱을 하나 소개해 드렸잖아요. 무료 앱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굉장히 다채로운 종류의 스트레칭이라든지 요가들이 있습니다. 그 근력 운동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찾으셔가지고 그 중에 한 2개 정도 해보시면 이 찌뿌둥하는 것들도 조금은 줄이실 수 있을 거니까요.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훌리아님께서는 스포티파이 가입하고 왔어요. 앞으로 여기서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튜브도 들어주시고 스포티파이도
이왕이면 네,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이 보름별님께서는요, 양말 롱 버전 알아보고 있었는데 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러닝라이프 양말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품질이 굉장히 좋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자, 그리고 와서님께서 오랜만에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브랜돈 고님께서는요, 민티런 스포티파이에서도 잘 들을게요, 오예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초록빛 아치님께서는 선곡 정말 좋네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메이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메이님 오랜만에 인사 주셨네요. 한 달은 아니고 좀 전에 인사 주셨었는데, 네, 메인이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달리면서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즐거운 달리기 되시기 바랍니다. 촐랑이님께서는요, 10km 걷기하고 애들 밥 차리러 들어갑니다. 러닝라디오 덕분에 힘나요 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변화태아님께서는요, 굿모닝 늦잠 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당겨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약간 제가 이제 동시 시청자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금요일이 의외로 좀 많이 안 올라갑니다. 이게 금요일이 뭐랄까 기분 좋은 날이긴 하지만 그것도 피곤한 날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은 다시 듣기로 들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주말 즐겁게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히 좀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 11시까지 제2회 민티런데이 신청을 받으니까요,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까지 고민을 마무리하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 밤 11시까지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후원해 주신 마미알렌모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아침 6시부터는 멤버십 분들을 위한 주간 러닝 라디오 쭈총의 13번째 시간이 아침 6시 방송되니까 이것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굉장히 많은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요, 마라톤 대회 나가시는 분들 건강하게 달리고 오시길 바라고요. 또 주말 동안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캠핑 가서 러닝라디오 시즌7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에 러닝라디오 들어주시고 또 다시 듣기 통해서 들어주시는 모든 민티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는 멤버십 분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다시 러닝라디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들. 바이바이.